안녕하셨습니까? 고 교수입니다. 오늘은 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메가는 소화 촉진 작용을 한다. 그렇죠? 소화제로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한약입니다. 소화제 그러면 산사, 메가, 사인, 초두구 이렇게 보통 임상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자, 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제. 보통 본초서에는 소도제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보리를, 그죠? 보리의 잘 익은 열매를 발화시킨 것이다. 자, 발화시켜서 이렇게 보면 보리에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죠. 그것을 맥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보리를 발화시킨 거다. 발화시킨 것을 약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 호르데움 발가레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르데움이란 말은 라틴어로서 그대로 보리라는 말이 되겠고요. 발가레라는 말은 보통 또는 통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보리 그 자체. 자, 그것을 발화시킨 것, 보리에 잘 익은 열매를 발화시킨 것, 그것을 메가라고 하죠. 자, 이 메가는 소화제로도 쓰지만, 여러분들 알려지기로는 맥주를 만들 때도 이 메가가 원료로 들어가고, 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를 제조하는데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술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어쨌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을 만드는 데에도 이것을 발효해가지고 만들죠. 물론 메가를 발효하게 되면 뿌옇게 이 단백질 성분 같은 것이 우리가 막걸리처럼 뿌연 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효한 상태로 그대로 쓰면. 그런데 맥주는 이렇게 맑은 그런 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등제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호프 같은 것을 넣게 되면 호프의 탄닌 성분하고 보리의 단백질 성분이 결합을 해서 침전을 하게 되고요. 그 침전물을 제거하게 되면 맑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호프는 호프의 그 쌉쌀한 맛, 맥주의 맛을 더 향미를 배가해주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맥주의 청등제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자, 한방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고 평제. 예, 이것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약이다 하는 말이고요. 단맛이 나고 비위경으로 주로 들어가고요. 간경맥으로도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비위경으로 주로 기경하니까 소화제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행기소식이란 말은 그죠? 위에 그죠? 기소통을 잘 시켜서 소화를 시켜준다. 소화를 시켜준다. 소화제다 하는 말이죠. 행기, 기소통을 잘 행하게 하는데 주로 중부, 비위의 기소통을 잘 시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건비, 개위, 비장을 건실하게 하고 참 개위라는 말을 했는데요. 10개자에 위를 열어준다. 구미가 당기게 해서 밥을 잘 먹게 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이 개위라는 이런 효능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회유소창 이거 특별한 효능인데요. 젖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고 배가 부른 것을 낫게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산부가 애를 분만하고 나서 젖을 뗄 때, 메가를 사용하는데 메가로 만든 엿기름을 민간적으로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회유라고 하는 그런 효능은 젖이 잘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젖 떼는데 효능을 표현한 것이다. 자, 위에 제가 좀 부연 설명한 건 한번 보겠습니다. 효소 성분이 많아서 소화를 잘 시키고 장내 방부작용으로 인해서 건위, 소화제로 사용한다. 단, 단백 분해 작용도 있어서 임산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임산부는 태가 이 단백 분해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췌기형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이 메가를 생강과 더불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메가를 이용한 음료도 있죠. 식혜 같은 것. 그러니까 식혜 같은 걸 임신 초기에 벌컥벌컥 마시고 이러는 것은 안 좋다. 이 강의를 듣는 임산가나 또는 학생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했다가 부인 또는 며느리 또 이렇게 아이를 가질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건강한 아이를 우리가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초메가는 말은 이게 볶은 겁니다. 초는 프라이팬에 볶은 거를 초메가라고 하죠. 초메가로서 고용량 60g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젖이 나오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젖되는 효과가 있다. 생메가, 초하지 않고 생메가를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젖이 나오는 작용, 체유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메가는 젖을 떼기도 하고 젖이 나오게도 한다. 그래서 이 회유라는 말을 해석할 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초메가를 고용량으로 쓸 땐 젖을 뗄 때, 그리고 생메가를 저용량, 적은 양을 쓰게 되면 대래 젖을 나오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요렇게 한방의학 또는 민간요법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메가의 한방 효능은 소화제, 그 다음에 밥맛 없을 때, 비위를 건실하게 할 때, 비위 허약자, 그 다음에 젖 떼는데 활용을 한다. 알겠죠? 땡, 요렇게. 다음에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 분해 효소로서 디아스타제, 펩티다제, 프로테아제. 자, 디아스타제 주로 전분 소화하는데 펩티다제, 프로테아제, 단백질 계통을 분해하는데, 그죠? 소화시키는데,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런데 사용되는 효소 성분들이 다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제로 쓰는 거죠.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성분, 카테킨. 물론 카테킨은 탄닌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녹차의 기능 성분이기도 하고요. 미리세틴, 쿠아르세틴, 카암페롤, 아주 그 기능 성분이 들어있군요. 쿠아르세틴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압을 조종하는 아주 좋은 플라보노이드죠. 여기에 루티노즈가 결합되면 그것을 루틴이라고 하는 메밀의 유명한 혈압 조종 물질이 되는 거죠. 페닐프로파노이드 역시 페놀계 물질인데 페루릭 액시드 여기에 들어있다. 페룰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는 주로 항산화 물질이고 해열 진통작용도 아주 저명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카로이드 성분 호르데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주목하세요. 이 구조가 여기에 또 하이드록시길이 하나 더 붙고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체 내의 생리 물질인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파민. 제가 양리할 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페닐프로파노이드는 이렇게 페닐기와 프로판, 탄소 세개가 직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물질인데 항산화 물질이고 소염 진통 물질로서 잘 알려진 물질이고요.
이건 도파민 유사 물질이다. 도파민과 구조가 같아요. 거의 같다. 여기에 하이드록시기가 여기 하나 붙고 그러면 이거 도파민 그런 물질이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우리가 인체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뭐 기분 좋게 하는데도 관여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렇다. 이 메가라는 게 이 보리를 싹 틔운 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작곡 정도가 아니군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도 들어있다. 그죠?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양리를 보면 소화 촉진 작용이 있더라. 위산과 펩신 분비를 촉진하더라. 결국은 소화가 잘 되겠죠. 이것이 위산이나 펩신 분비가 잘 되면 소화가 잘 되겠습니다. 도파민 유사작용이 있는데 호르데닌 역시 알카로이드 성분이요. N메칠 티라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도파민 유사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인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이런 데도 관여하고 뭐 파킨슨병 이런 거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프롤락틴과도 관련이 있어서 유주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유사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 프롤락틴 억제해서 젖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유라고 하는 젖대는데 한방 효능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양리로는 이와 같은 호르데닌 같은 것이 도파민 유사작용이 있어서 이런 작용이 있더라. 그런데 젖을 뗄 때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볶아서 사용할 때 초메가를 사용할 때 그런 젖대는 작용이 있더라. 볶아서 사용한 메가를 고용량으로 쓸 때 효과가 있더라. 60g은 아까 제가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볶을 때 이런 호르데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알카로이드 물질이 더 많이 용출 내지는 산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방의학을 좀 과학화하려면 말이죠. 이와 같은 수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성분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용출이 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석박사들이 좀 연구를 해주는 것이 한의학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약학에서도 생약학을 하는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는 혹시 대학원생 중에서 학위 논문 제목을 못 잡아서 헤매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곧 한약을 과학화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교감신경 자극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교감신경 흥분과도 관련이 있겠군요. 자, 이런 작용도 있더라. 혈압 강화 후 상승작용이 있더라. 만약 교감신경 자극작용이 있으면 혈압은 올라가겠죠. 항산화 작용이 있더라. 페루릭 액시드, 아까 제가 페닐프로파노이드 성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진균 작용이 있으니까 무좀 같은 데도 연구가 되면 좋겠군요. 혈당 강화 작용이 있더라.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한테 쌀보다는 보리식을 우리가 추천해 주는 이유도 있겠군요.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 그러면 보리도 물론 이런 탄수화물이 많은 곡식입니다만은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은 보리와 꼭 밥을 잡곡으로 해서 보리밥을 해 먹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방제, 감히 평이산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이산은 뭐 창출, 진피, 후박, 감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 신국메가와 같은 소화제, 대추생강과 같은 그런 소화 기능을 촉진해주는 그런 약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감이, 그죠? 평이산에 감이 있다. 평이산에 위장약인데 거기에다가 소화제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위장도, 비위도 튼튼하게 하면서 소화도 잘 시키겠군요. 그래서 비위에 습사가 몰려 있으면, 자, 비위는 우리 몸의 습을 다스리는 장기죠. 특히 비장이죠. 그래서 이 비장이 건실하면 우리 몸의 이 수분을 잘 다스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붓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비위에 습사가 몰려서 몸이 무겁고 명치밑이 뜨적지근하고 신트름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비위가 허약해도 이와 같은 습사가 잘 몰리게 되겠죠. 이럴 때 쓸 수 있겠다. 금만성 위염에 쓸 수 있겠다. 자, 위염에 가미평이산, 평이산도 쓸 수 있지만 가미평이산을 쓰면 더 소화도 잘 되겠군요. 그냥 평이산 쓰는 것보다 가미평이산을 쓰면 소화도 잘 되고 비위도 건실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처방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아까 성분들 중에서, 제가 알카로이드 성분 중에서 이같이 도파민의 그 유사작용이 있더라는 이 호르데닌 같은 성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맥주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혹시 이런 성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위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 중추를 억제하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이 풀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 술의 원료인 메가에도 도파민, 즐거움, 행복, 이와 관련된 그런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맥주나 위스키를 마실 때 기분이 아주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이런 성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의 계획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강의가 안 되고 끝날 때 이렇게 이 얘기 안 했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